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의 두 번째 날이 밝아왔는데요. 어제는 개회식을 진행하고 제1세션 돌봄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죠. 오늘은 이어질 세 개의 세션과 각 세션별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유익한 시간이 될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제2세션 사회자이신 올바른 언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전 충남 민주언론연합 이기동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실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의 박현선 이사님,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의 정은철 대표님께서는 무대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 두 번째 날 행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마을과 주민이라는 세션에서 오늘 좀 토론과 발표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이제 도시의 사회적 전환, 회복 탄력적 공동체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마을과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어떻든 지금 현재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고, 또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마을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인사를 좀 못 드리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세션 두 번째 마을과 주민 사회를 맡은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이기동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온라인과 현장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가 참여 신청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이 오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참여 신청하시고 스텝까지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어떻든 오늘 자리에서 좀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미 사전에 많은 이야기들과 준비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새 마을에서, 새 지역에서 좀 하시게 될 텐데, 지난 8월에 사전 회의를 통해서 각 커뮤니티별로 사례들을 한번 같이 좀 공유하고 검토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마을과 주민 세션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 마을 공동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로 좀 고민의 주제들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을과 주민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대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전에 계신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박현선 전 대표님께서 신성동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마실 박현선 전 대표님을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전 대표 박현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트러스트 재단하고 안산은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이 함께하게 돼서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실이 어떻게 활동하며, 마실이 현재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실 회원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들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일도 멈추고 집에서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였고요. 첫 아이 학교 보내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길 때쯤 마을에서 나도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엄마들을 만나보니 그분들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책 읽고 토론, 반찬을 만들어 나누기,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거리를 만들고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릴 적 이웃집에 저희가 놀러 갈 때 엄마한테 엄마 저 마실 다녀올게요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서 저희 단체 모임도 아이들이 신나게 마을을 다니면서 마실 다니면서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실이라는 이름을 짓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만을 바라보고 내 아이만의 돌봄을 생각했던 엄마들이 이제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마을의 돌봄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마실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마을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그 속에서 어른들도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 위해 2013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3년 3월 첫 놀이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이제는 마실 놀이 때 아이 놀이를 돕는 마을형 언니가 되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마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활동 내용을 5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신나는 놀이 활동, 즐거운 주민 모임 활동과 재미있는 마을 학교, 마을 안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마실의 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아이다운 성장을 돕기 위한 신나는 놀이 활동입니다. 마을 안 숲놀이, 그리고 저희는 전래놀이, 세시절기놀이, 그런 것들을 통해 소통과 만남, 놀이가 일상적으로 마을에 자리 잡기 위해서 놀이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숲이 있는데요. 마을 안에 숲이 있지만 아이들끼리는 가지 못했던 마을 숲으로 매주 월요일이 되면 매번 산으로 가서 곤충도 잡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여름에는 보시는 것처럼 산에 있는 약수터에서 함께 울총놀이도 하고 숲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늘상 마을 안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래놀이를 합니다. 누구든 놀고자 하면 참여가 가능하게 일정한 요일, 일정한 장소, 매주 거르지 않고 겨울 방학 외에는 계속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무릉덩이나 여름 방학에는 밤에 노는 밤마실로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시절기에 따른 놀이도 해마다 함께 하였습니다. 삼진날 그 마을 뒷산에 있는 산에 가서 진달래를 따서 아이들과 함께 진달래를 만들어 나누는 사진이고요. 저희가 5월 단오놀이, 8월 한가위, 정월 대보름 놀이 등 9년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끼리 아이와 어른과 어른이 놀이를 통한 만남, 소통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놀 줄 아는 놀이의 일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2년째 매주 금요일 날 놀던 놀이는 진행하지 못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번개놀이 형식으로 마을에서 놀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무척 기다리고 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운 주민 모임인데요. 보시면 어른들의 성장을 위해 저희들은 어른들도 어떤 활동을 했냐면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밤 10시에 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두 다 아이 엄마이다 보니 아이를 재워놓고 아빠들이 퇴근하고 온 후에 밤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엄마들한테는 육아를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 시간을 갖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밤 시간의 책 모임은 주로 운영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낮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취미활동 위주의 소모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성인들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치유, 영아치유, 강강술래, 생활공예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주민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취미 모임, 치유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세 번째 활동으로 재미있는 마을 학교인데요. 놀이를 매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놀이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엄마들이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을 또 수강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매주 놀이에 그 배운 것들을 다시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놀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게는 200여 명 정도 모이는 날도 있고요. 적게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꾸준히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놀이를 하다 보니 마을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학년 대상으로 하는 전래놀이 마당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요. 마실은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이틀 가방 없는 놀이마당을 하는 날이 있고요. 이후 자연스럽게 저희가 학교와 연계해서 놀이하는 방학 특강도 하기도 하고 방과 후 교실 놀이 선생님이 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초등 놀이마당도 코로나로 학교 방문이 어려워서 작년과 올해는 놀 수가 없어서 또 많이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활동을 했지만 또 초등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16년도부터는 저희 거기 초등학교 있던 애들이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마을 안 중학교하고도 전래놀이 마당을 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교생 대상으로 서너 차례 함께 놀이를 진행했고요. 19년도부터는 중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들과 마을 조사, 마을 진로 탐색 여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 중등 전학년 놀이마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의 놀이 선생님도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선생님 양성을 위해서 엄마 전래놀이 학교도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실은 서로의 배움의 장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로 제가 이름을 올려놨는데요. 마실이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만남과 협력의 기회들도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체들을 찾아갈 생각은 미처 하지는 못했지만 유성구 노인복지관들과 어떻게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연계가 돼서 유성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3대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마당 시간도 갖게 되었고요.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행사에도 저희가 놀이를 하다 보니까 좀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성구는 마을마다 그 축제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축제도 행정 중심으로 동행정에서 했었다면 이제 신성동 축제에도 축제 준비위원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그런 기회가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공동체들과 행정가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협력의 기회들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위해 성장하는
마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실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을 위해 성장하는 마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은 주민만 아니면 또 공동체들만 행정 각각의 활동만으로는 마을의 변화, 발전이 없다는 생각으로 협력의 장에는 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모임이나 이런 데는 늘 함께 했던 것 같고요. 마실의 단독 활동으로 저희는 마을에서 저희만 열심히 하면 마을이 바뀔 거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에 찼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해에는. 그렇지만 마실이 아무리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마을의 변화는 금방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실 단독의 활동이 아닌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함께 학습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는 경험을 가져보았습니다. 공동체만의 협력만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마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주민회의를 통해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는 대전시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자생단체, 공동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하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기회장들로 넓혀갔습니다. 마을계획 수립과정 중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는 기간에는 마을계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주민들과 함께 정리하고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서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진행하고 청소년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하였고요. 마을은 내 마을이 아니라 모두의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을 총회에서 총회 의견 중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연구자가 되어 마을 실험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리빙랩으로 마을 놀이터, 놀이공간 개선 활동도 하였습니다. 주민, 청소년들과 함께 놀이터 디자인, 공모, 그리고 선진지 탐방 등 마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과의 만남도 소통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생활권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방법을 찾고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대전시 리빙넷 사업으로 진행된 놀이터에서 야외 소통 공간을 활용한 주민들의 활동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공동체 활동을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의 만남을 위해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성동은 행정과 주민 운영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이음이라는 마을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마실도 주민들과 함께 공간 운영위원회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음 공간은 행정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실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주민 모금으로 공간을 수리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자 마실 공간을 현재는 개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실은 처음은 놀이문화를 위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 놀이만을 위한 활동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내 아이를 건강하게 잘 놀리면서 더불어 부모들도 함께 성장하기 위한 나로부터 시작한 활동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마을이 노년에도 주민들이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실만의 활동이 아닌 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마을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활동도 이어가려 합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 공동체와 주민들과 행정가도 함께하는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공동체 개별 활동이 아닌 함께 지속하며 마을 자치, 주민 자치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을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민 자치가 실현되고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실의 작은 활동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경력 간절이 된 그 어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 모임을 좀 만들어 나갔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마을 활동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그 활동을 좀 지속해 오셨는데, 이게 이제 마을에서 이런 놀이학교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이 직접 마을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도 따시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그 공동체 놀이 활동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동네의 문제, 지역의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걸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을에 이제 그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을의 동네 민주주의를 또 실제로 또 같이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게 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신성로 마을공동체의 마실 박현선 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좀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좀 서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그 소개도 못 드리고 그냥 제 인사만 하고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지금 화면에 그 이제 발표 준비를 좀 하고 계신데요. 다음은 일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의 그 오지카 요시노리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제 국제 컨퍼런스다 보니까 동시 통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그 분들께서는 테이블에 놓여 있는 리시버를 착용해 주시면 그 요시노리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통역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채널 1번으로 맞추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죠? 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의 오지카 요시노리 이사장님, 네, 그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오지카 요시노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これから日本語で話しますんで、あとは通訳の方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통역 잘 부탁드립니다. では本日、当財団のまちづくりの支援組織の取り組みのうち、大きく地域の拠点づくりと環境助成の仕組みについてお話しいたします。 これは当財 지금 団 보시는 が関わ 화면은 る 저희 재단이 人口 진행하고 ですね、 있는 92万都市世田谷のまちづくり活動の 92만 세대가 살고 있는 세타가야 마을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자연도 이런 식으로 많고요. 녹지도 많습니다. この写真のように、人口 보시는 92万の 사진처럼 都市では住宅都市では 인구가 あります 92만 が、 명이 있는 緑の多い都市で 주택도시이지만 もあります。 녹지가 굉장히 많은 この世 도시이기도 田谷 합니다. のまちづくりを推進す 이 る 세타가야 私ど 도시 ものミッショ 만들기를 ンが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의 人、 모토는 町、 사람, 自然が共生する 도시, 世田谷を目 자연이 指して 공생하는 であります。 세타가야를 そ 위하여입니다. こに住む多くの市民 이곳에 の 살고 계신 社会 많은 のために湧き 시민들의 出る思いを受 사회를 け止めて 생각하는 간절한 共 마음을 生の 담아 まちづくりを目指してい 공생하는 ます。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本日は大きく地域活動の拠点づくり、 크게 지역 활동의 인재 거점 육세, 조성, 그리고 인재 다양성과 육성, 연계, 다양성과 연계, 活動助成 그리고 활동 の 지원 4点をお話しします 이렇게 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1 드리려고 の 하는데요. 地域活動の 특히 拠点づく 1번 り 지역 と 활동의 거점 4 조성, の 그리고 活動 4번 活動 활동 助成の 2 지원 点について 이 重 두 点 가지 的に 분야에 お話し 대해서 させていただき 중점적으로 ま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まずは地域活動拠点 먼저 作りを進める 지역활동 4つの事業を 거점 紹介 조성을 いたします 진행하는 4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市民緑地 그 はま 왼쪽 とまった面積 윗부분 の 시민 民有 녹지의 地を 경우에는 地域に 상당한 開放し 면적의 사유지를 지역에 当 개방하고 財団と区民ボランティア 이를 が 저희 一緒に 재단과 維持管理を行 국민 うので 자원봉사자가 함께 유지 民有地の 관리함으로써 緑の保全を促す 사유지의 녹지 法 보존을 律に基 촉진하는 づく制度です。 그러한 법률의 근거를 둔次に 사업입니다. 左下 두 の 번째로 小さな森は財団 작은 独自 숲이라고 の事業で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個人の 재단만의 독자적인 庭を季節ごとに 사업이고요. 開放して 개인의 마당을 계절마다 지역의の 개방해서 つながりや 지역과의 交流を 연결 促進するものです 그리고 교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右上の地域共生の例 그리고 は 슬라이드 個 오른편을 人の建物 보시면 を 개인의 定期的に 건물을 開放し 정기적으로 개방을 하고 自宅ならではの居 내 心地の 집과 良い空間 같은 で交 느낌의 流すること 편안한 で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이러한 커뮤니티의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가 지역 가능한 커뮤니티의 지역 활성화를 교세의 도모하는 예능 것이取り組みで 지역 こちら 공생의 も 집 財団 활동이고요. 独自の事業です。 이 활동 역시 저희 最後に 재단만의 空き 독자적인 家と地域 사업입니다. 貢献活動事 그리고 業は 마지막으로 世田谷区 빈집 に 등을 比較的 활용한 多くあ 지역 る 공원 空き家 활동 等を活用 사업은 して 세타가야구에 비교적 시민의 많이 커뮤니티 있는 활동을 빈집을 활용해서拠点創出を 시민促進する 커뮤니티 マッチング 활동의 事業となっております。 거점으로서 공간 창출을 촉진하는 그러한 매칭 사업입니다. 今お話しした市民緑地 방금 小さな森 말씀드렸던 地 시민 域共生の 녹지, 家 작은 숲, 空き家 지역 活用 공생의 집, 拠点のほ 빈집 か 활용 거점 이외에도 女性事業によって創 조성 出さ 사업을 れた 통해서 まちづくり拠点や 창출된 지역사회 또財団 조성 が 거점 管理している 그리고 저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世田谷区立公園 구립공원 緑地なども 녹지 含める 등을 と 포함하면 関連拠点は 관련된 거점은 96箇所 모두 になります。 96개소가 その 있습니다. 内容は画面の通り 그 내용은 です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屋外内 실내외 老若男女問 그리고 わず多様な区民活動 남녀노소 が展開されていま 불문하고 す。 다양한 구민 활동이 地域コミ 이루어지고 ュニティの拠 있습니다. 点となっております。 이런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次に人材育成に 다음으로 ついては 인재 육성에 画 대해서 面を 말씀을 見ていただいた通 드리겠습니다. り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トラストまちづくり大学ほか 트러스트 まちづく 도시 りや 만들기 緑の保 대학 全活動 이외에도 の実践 도시 者を育 만들기 成する 그리고 講座を 녹지 展開してい 보존을 ま 위한 す。 활동가를 육성하는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次に多様性と連携 다음 については 다양성과 연계 環 부분인데요. 境や人の多様性 환경 と 그리고 사람의 大学な 다양성과 ど多 대학 様な主体との連携によ 다양한 るまちづく 주체와의 りの取り 연계를 組みを 통해서 展開し 도시 ます。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都市に残された貴重な農地を活 도시에 用し 남은 人と生き 귀중한 物と環境 농지를 に優し 활용을 い 하고 持続可能な 사람과 그리고 環境型農 자연의 園 친환경적인 그러한 활동으로서 生きづらさを抱えた人、障害者などをも含めた 장애를 共生 가진 する 사람들을 緩やかな場 포함한 づくりを進めています。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グリ 있습니다. ーンインフラプロジェクトとして 그리고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大学、区民、関係団体と 대학, 連携して 구민, 관계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最後に活動助成事業ということで 마지막으로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익신탁 세타가야 도시 만들기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주민, 행정, 기업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中立性を持つということ 그러한 중립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公開型の審査 그리고 方式により 공개형 심사透明性 방식을 が確 통해서 保されていること 투명성이 확보되어 さら 있고요. に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치 활동 지구지 단체 지센샤노 그리고 도시 만들기 만나비도 활용가의 고유의 배움과 기회でもあります.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時代に合わせて様々 시대에 な部 맞는 門の 그러한 創設を 다양한 行いながら 부문을 개설하고 실행하면서 1992年から 1992년부터 30년 区民 동안 主体のまちづくり活動の支 구민이 援を行ってい 주체가 ま 되는 す。 도시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活動 있습니다. 部門として 현재 活動のスター 개설되어 トア 있는 ップを対象とし 부문으로서는 た初めの 활동 一歩部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첫 活動を 걸음 さらに 부문 充実 그리고 展開され 활동을 るため 더 のま 충실하게 ちづくり活動部 전개해 門 나가기 위한 도시 활동 今 만들기 年か 부문 ら始まった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拠点のプラットフォーム機能を 거점 促進する 플랫폼 ための 기능을 촉진하기 つなが 위한 りラボ 연결 部門 연구실 부문이 있습니다. 若者が 그리고 地域でやって 마지막으로 みたい 젊은 ことを 세대들이 後押しす 지역에서 る 해보고 싶은 일을 안다 후원하는 23 언더 챌린지 23 부문 챌린지 가 부문이 있습니다. ファンドの資金としては 펀드의 区民や 자금은 企業からの寄付 구민이나 金のほか 기업의 世田谷区や 기부금 同財団から 이외에도 の 세타가야구 出演により 그리고 본 공익신탁 재단의 또いう 출연을 法律に 통해서 基づく仕組みで 공익신탁이라 運営しています. 불리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그러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まちづくり活動に対する 도시 만들기 활동에 요새 대한 이제 지원은요.
写真のように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公開の場で審査を行い 공개적인 誰で 장소에서 も 심사를 審査プロセスが 실시하고 分かるようになってい 누구나 ます 그 심사 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また女性団体同士が 그리고 지원단체 간에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정보나 힌트를 얻거나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の 지금까지의 活動の 지원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테마를 지원을 해왔는지, 네, 지금까지의 지원 단체 활동의 그 주제별로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도시 만들기뿐 아니라 어린이, 육아, 障害者 장애인, 高齢者など 고령자 등의 福祉系や 복지 분야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활동, 그리고 녹지, 보호, 에콜로지, 생태적 환경 등의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これまでの実績です。 네,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29년 동안 430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지원은 총 829건, 지원 총액은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でございます。こちらは一つの事例として 지금 보시는 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NPO 법인에 대한 지원 실적과 그 단체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민활동은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원 제도로는 그 지원 확대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기 어렵거나 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타가야 도시만들기 펀드에서는 시대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 수요에 따라서 네, 지금까지 다양한 부문을 개설을 함으로써 활동 강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왔습니다. 도시만들기 펀드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재정 지원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단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단체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행정과 기업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저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있는 도시만들기 센터라는 하나의 섹션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단 전체의 네, 섹션의 벽을 넘어서 재단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도시만들기 펀드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세타가야구에 있는 네, 구민 중심의 그런 활동은 이와 같은 도시만들기 펀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펀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회 과제가 굉장히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가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도시만들기 활동을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과제에 대한 행정 정책으로 연결이 되었던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비즈니스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도 저희가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 재단의 도시만들기 펀드 조성이 계기가 되어 일본 전역에서도 커뮤니티 펀드가 조성이 되고 현재 실시가 되고 있으며,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시민 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복잡화, 다양화되는 사회 과제에 대해서 시민 활동의 역할이 네, 더욱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일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만들기 재단의 오지카 요시노리 이사장님께서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발표 들으면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을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저희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동의 공간들을 저희는 새로 어떤 공간을 짓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해왔었는데, 이 세타가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집들이나 개인의 정원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그 한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하고는 조금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인상이 좀 깊네요. 그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례였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을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해서 펀딩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각 마을들에서 우리가 이제 자립성이나 혹은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국내에서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굉장히 좀 정부 의존적이나 자치단체 의존적 활동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을 주민 스스로가 펀딩에 참여하고 그 펀딩된 재원들을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 대상들도 모집을 하고 또 분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한번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만들기 재단의 요지카 요시노리 이사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이어서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제 발표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 일찍부터 출발하셔가지고 대전에 오셨다고 합니다. 멀리 완산에서 와주신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의 정은철 대표님께서 마을카페 마실의 사례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곳이 다 마실이라는 이름을 좀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그 마실이라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좀 활동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 또 한 번 좀 깊이 있는 영감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천 대표님,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마실을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 공간인 마실은 올해 7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는 1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뮤니티 공간 마실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은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모두 별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에서 도깨비라고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안산 외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주택단지로 돼 있고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지금 보면 도심의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 조건에 의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공동육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육아를 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갈 때쯤에 여러 집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는 12시 되면 학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맞벌이의 가정들이 아이들 돌볼 공간이 마땅히 없었던 것입니다.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학원을 뺑뺑이 돌리거나 집에 혼자 있기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육아를 했던 5집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아이돌 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모임을 가진 것이 마을 공동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집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 너희 아이를 뛰어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아이를 함께 돌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울타리 너머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동 돌봄을 스스로 하면서 외부에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아빠들이 직접 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고 엄마들이 하는 음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 짜야 하는 이런,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이 교사로 이렇게 아이돌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빠들 모임이 생기고 엄마들 모임이 생기고 또 아빠들은 베스타운이었던 아빠들이 스스로 어린이날 행사를 만들고 아이들과 들살이를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마을 내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들은 그 스스로 모여서 육아에서 지친 이런 활동을 같이 인문학 책 모임이라든지 취미 모임, 등산 모임, 요가 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취미 모임들을 이어가면서 마을에서 그 주민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모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마을 안에서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에게 대한 적정한 보상이 좀 필요한 거하고, 마을 활동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활동 어떤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 공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 마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게 됐고, 저희가 뭐 경영인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다 보니까 뭘 할 것인가, 업종을 뭘 선택할 것인가 하다가 연령에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좀 쾌적한 공간,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가 이 마을 카페라고 하는 형식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마을에는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된 주민 자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건물들은 다 이 은행 거거든요. 다 담보대출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여서 저희가 명의만 저희 거고 돈은 다 은행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자산을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근거지, 그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인데 아이들의 돌봄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공동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지역 자산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지금 협동조합 마을 카페가 들어있는 마실 건물이고, 요거는 4층짜리 건물인데 통으로 하나의 건물이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에서 요걸 매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사회적 접종조합 영차 어린이집 단독주택인데, 여기서 육아 아이들의 그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서는 공동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의 공동체와 울타리 너머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아빠 모임, 엄마 모임 뭐 이런 것이 같이 모여가지고 일상적으로 사업을 공유하고 서로의 사업을 협력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에서의 자산 형성의 과정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사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만료가 끝나가지고 옮겨야 되었던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옮겨야 되는 상황,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옮겨야 되는 상황, 이런 걸로 아이들이 몇 년간을 계속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돌봄이 진행됐습니다. 이러다가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자금이 없었던 이 공동체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게 뭘 건물을 사면은 한 60% 70% 담보 대출을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보 대출을 기본으로 하고, 자기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출을 받고, 아니면 그 적금 통장에 좀 적금이 모아졌던 회원들은 그 적금 통장을 공동체에 빌려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매입 자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공동체를 믿고 빌려준 그 비용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공동으로 갚는 체계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그 10년 정도 매입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한 1, 2억이었던 부동산 가치가 한 3, 4배가 이렇게 뛰는, 저희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기 권리를 요구하면 공동체도 자산도 다 깨져버릴 위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 속에서 그때 생소했던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를 한번 해보자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의 논의를 하면서 현재는 마을 내에서 아이의 돌봄을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 목적이 상실했을 때는 유사기관이나 정부의 그 헌납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기부 체납을 하면서 주민자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마을에 지속되는 나는 아이의 돌봄 공간으로 남아있게 이렇게 지역자산을 해놨고요. 근데 마실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 규모도 큰데다가 이것을 기부 체납했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비용에 따라 가지고 아직 시민 자산을 못 하고 있고 대표 명의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매입 경험은 다른 마실을 매입했다든지 영차 어린이집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그대로 그 경험이 투여돼 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른 자산도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상황은 이 자산마다 약간 조건이 좀 틀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한 15년 넘게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대출금도 좀 많이 갖고 초창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좀 이 지역아동센터도 마을 내에서 안정적이고 운영되고 막 또 지역아동센터는 그 인건비에 대한 외부 지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근데 마실은 규모가 너무 큰데다가 저희가 주민들이 장사잖아요. 마실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카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에 따라 가지고 이 기복이 좀 심한 것과 초창기 자리 잡을 때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영차 어린이집은 졸업하면 그 조합원의 자격이 끝나기 때문에 신규 조합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자산을 유지하는데 많은 상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저희가 마을로 확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택 단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관공서와 경찰서, 정치인들 만났는데 이게 아무런 저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 한계를 부딪히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을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좀 마을로 간이 확장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안산에는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가 있으면서 우리 안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자치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커뮤니티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마을 생활문화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생활문화를 바꿔내지 않으면 지금의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지금은 생활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건 공유텀블러입니다. 저희 그 아동센터에 자랐던 청년들이 이제 청년으로 돼서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물결이라는 마을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카페에서 일용품 너무 많이 나온다는 문제 지적을 하면서 집집마다 있는 텀블러를 모아서 그걸로 좀 사용케 하고 그러면 일용품을 쓰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면서 카페 공유 텀블러 공간을 만들고 자기 그 카페를 공유 텀블러를 주민들한테 빌려주면서 일용품을 줄이는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든지 의약품과 건전지를 수거하는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커뮤니티 공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아카이빙 하자는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아카이빙 하고 있는 모임이 1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마을 인문학 강좌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기복이 있긴 한데 매월 1회씩 마을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역아동자 졸업식이라든지 각 마을에서 있는 단체들의 송년 파티, 마을공동체의 뭐 콘서트, 북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인 가정, 노인 가정들 60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들끼리 모여서 같이 뭐 동화책도 읽고 그림도 습식 수치화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한솥밥이라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쓰는 생활공적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습식 수치화라든지 작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고 그 작품들 전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 작은 영화제라든지 도립성 문화제, 콘서트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함께 주민들과 함께 그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뭐 우쿨렐레라 같은 취미 모임이라든지 뭐 페미니즘 책 모임, 그리고 그 주민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민들이 자기의 작품이라든지 그림을 마실의 공간에서 전시하는 전시회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림들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1년 동안 그렸던 자기 그림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전시회 뭐 이런 거를 지금 소소하게 지금 이 카페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들었던 고민은 첫 번째로는 오랜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동체 성원들 간의 갈등입니다. 뭐 집안도 형제들 오래 같이 몸대 끼고 살면은 꼭 그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런 그 갈등들 있잖아요. 이런 갈등들은 뭐 어디나 있는 문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 자산을 유지하는 데 대한 고민이 좀 있고 부담이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적인 그 보장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뭔지 새로운 가치를 시도할 때는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과 새로운 가치를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 대한 어떤 안 보이는 갈등, 이런 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고민들입니다. 현재 울타리 너머는 마을 내에서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민 모임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역할을 주되게 하고 있고, 마실은 마을 내 그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그 마을을 대표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 마을 카페 마실 정은철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쭉 해주셨는데, 글쎄 오늘 그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참 너무 대단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마실 같은 경우도 누구의 도움 없이 이제 스스로의 고민들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좀 같이 키워볼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다가 공동육아부터 시작을 하셔서 또 역시 이제 저희들한테 고민의 지점들을 또 던져주신 것들은 마을 자산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고민들을 하시고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마을 자산화를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세 곳에 그 자산화를 좀 이뤄내신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데, 사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전국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 그런 활동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앞서 첫 번째 신성도 마을공동체 마실과 두 번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 만들기 재단의 그 오지카 요시노리 이사장님, 세 번째 안산의 협동조합 마을 카페 마실, 요 세 사례를 쭉 들어봤는데요. 어떻든 좀 이 발표는 이런 정도로 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바로 바로 좀 토크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고민을 했네요. 네,
그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어떻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でかいな、やっぱりちょっと大きすぎるな。 네, 토크쇼 진행은 그 한 40분, 45분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3, 4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세 분 그 발표자님들께 그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려보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어서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지금 남겨주시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그 좀 일부는 좀 올려주신 것들을 질문을 좀 드리고, 여기 또 플로어에 직접 참여하신 우리 그 참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직접 좀 질문을 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받아서 같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그 사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질문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을 좀 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할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질문하실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먼저 그 첫 번째 그 발표를 해주신 신성동 그 마을 공동체 마실 박현선 그 전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아까도 발표를 좀 했었지만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놀이 중심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활동들을 좀 해오셨는데 그 시간이 이제 지금 한 10여 년,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10년쯤 되면서 아이들도 많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좀 구성원들도 조금씩은 좀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과는 달리 아까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사업들도 좀 같이 하시면서 사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상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실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마실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의 놀이 문화, 내 아이를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들끼리만의 활동으로는 결코 마을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짙어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이든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을의 기반을 만들고, 마을 안에 신성동 안에 주민자치회로 그 안에서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유성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어제도 또 그거와 관련된 워크숍을 오전 오후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했고요. 저는 마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저희 이제 대표님도 계시고 회원들이랑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비전을 계속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런 비전 안에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가는 것들이 저희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한 것들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 안에서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의 변화를 촉진했던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하신 거 말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얼핏 그 들으니까
마을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것들을 좀 바꿔내고 또 공동의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추진을 되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용어들, 뭐 마을 계획이든 뭐 리빙랩이든 주민자치든 이런 것들도 저도 활동 속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19년도에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을 공동체들이 같이 마을 안에서 우리 학습 모임을 해보자 하면서 학습을 시작했고요. 학습을 시작하면서 우리끼리는 어렵다 해서 행정을 찾아가서 행정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계획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고 그 사업 속에서 마을에서 함께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놀이 공간 개선을 위한 것들이 총회에서 함께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로 나와서요. 이후에 그 리빙랩이라는 사업도 처음 알게 되었지만 대전시 리빙랩 사업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마을에 있는 놀이터도 다 돌아다녀 보고 주민들과 어떤 놀이터를 개선해 볼까? 마을 놀이터도 정해보고 인근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놀이터 공모전도 하고 인근 탐방도 가고 하면서 놀이터도 개선하고 그 공간에서 현재 저희는 놀이 시설보다는 공간을 활용한 주민 모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거기서 주민 모임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학교와 연계하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현재도 그 놀이터가 조성돼서 올해도 계속 활용했고 그 옆에 또 행정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야외에서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파고라도 하나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고민,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바꿔낼지를 같이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움직임일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실 활동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또 마을에서 좀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현한 그런 과정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가 찾아서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어떻든 좀 그 채팅창에도 더 그 질문을 해주시면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세타가야 마을 만들기 그 요시노리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네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타카야 마을 만들기 펀드와 관련된 그 궁금증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세타가 그 마을 만들기 펀드를 그 조성하게 되신 계기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はい。まちづくりファンド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마을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펀드라는 것은 신탁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행에 기금으로서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세타가야 구민 또는 행정의 기부이거나 아니면 세타가야 구청의 세금 이런 것을 기금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의 돈도 기금에 넣어서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 것이 신탁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행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 그리고 구민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고 있고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매해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응모가 있었던 단체에 대해서 공개심사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활동 기금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약 3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은행 이자가 7%, 8%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비싼 그런 이자였거든요. 이자만으로도 이 활동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그 당시에는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자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거의 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저희들이 깨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펀드를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 구민 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요. 여러 의견들을 반영을 시키면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상상력 있는 구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내준 행정 또는 돈을 내준 기부금을 내준 기업 또는 우리들과 가능하면 관계없는 상황 속에서 자금을 제공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공개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마을 만들기, 도시 만들기 활동을 좀 더 자유롭고 상상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낸, 창안해낸 펀드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재단이 그 기금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탁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 그 활동가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아마 세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개 모집하고 또 심사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좀 담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말씀 좀 해주셨던 것 중에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어떤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뭐 한 사람이 내는 것들이 아니라 재단에서도 내고 마을 주민들도 그 신탁에 이제 맡기고 또 행정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도 그 기금들이 맡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간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런 상상력들을 발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간절하게 좀 원하셨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원칙들을 그 세타가와에서는 굉장히 이제 재단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좀 지켜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차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산 그 마을 카페 마실 정은철 대표님, 정은철 이사장님께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좀 쭉 설명을 하셨던 것 중에서 마을 자산화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든 마을 자산화를 3개씩이나 지금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굉장한 성과이기는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겉은 번듯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은행의 빚으로 지금 만들고 또 그것들을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원금을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을 주민들로만으로는 그 문제 해결이 사실은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 마을 자산화를 좀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마을에서도 쉽게 이런 자산화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직면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들으시는 고민과 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도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고민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산의 성격마다 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그 비용을 좀 지불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카페 마실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업적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페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협동조합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그 카페를 만들고 이게 전문 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요새 망하게 나가고 편의점도 망해 나가는 시기에 마을 주민들이 만들었던 카페 경험이라든지 경영의 노하우가 없고 자본력이 없는 주민들이 만들었던 카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카페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공간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현상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만들고 3년 동안은 매년 2천만 원씩 적자가 계속 났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은행에서 끌어오거나 개인 돈을 계속 거기다 빌려주거나 그걸 공동체가 이자를 갚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을 유지해 보면서 이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경영적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제대로 그 사업을 해서 현장 유지를 해서 이 공간을 유지해보자라고 해가지고 3년 전에 대대적으로 막 리모델링하고 뭐 브런치 카페로 바꾸고 막 별걸 다 기반하면서 다행히 이제 그 경영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영업력이 됐는데 문제는 저희는 그 1층만 쓰면 되는데 그 건물 통째로 이 자산하고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어가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런칭해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대응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더 주가 되다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이 장사하려고 이걸 하고 있냐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들었던 고민은 시골 가면 다 마을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누가 개인이 지은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모아 돈 지은 것도 아니고 다 나라에서 짓거나 나라의 땅에 어떤 기부채 하나 받아서 건물을 짓거나 예전에는 그 시골에마다 시골의 자산들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 자산들이 그 마을 자산에서 그걸 건립하거나 해서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도시에 와서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프로그램 하는 곳이지 마음대로 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스스로 뭔가를 운영하는 이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통약자들이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갈 거리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심 내 마을에 가는 왜 만들면 안 되지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 주민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자기 돈을 모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지금 뭘 짓자고 하면 막 무슨 센터에서 막 3층, 4층짜리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지고 짓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그냥 걸어가서 시임하고 자기 프로그램을 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에 작게 곳곳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 아니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 그리고 꼭 활동이 아니더라도 주민들도 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이 거기서 어떤 그 부담 없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되고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적인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그 온라인으로 최정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행정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시가 매입하고 주민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그 건물을 자산을 갖고 싶은 욕심도 없고 그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요새 유휴 공간들 많이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없는 공간에 유휴 공간을 주는 것이지, 하고 있는 지역 활동이나 주민 활동 하고 있는 곳에 형평성상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저희 그 마실을 왔는데, 거기는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어서 유휴 공간을 다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뭘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르신들이 카페로 다 시설까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세팅까지 다 해놓고 거기 무조건 카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0 먹은 어르신들이 커피의 맛도 모르고 커피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페만 해야 된다는 하는 행정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과연 저는 그 어르신들한테 이걸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냐, 이걸 가지고 소득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유지를 해서 자기 비용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거기에 목표인데, 그 어르신들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지 그 어르신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행정에서 가끔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디서 카페에서 잘 됐다더라, 커뮤니티 공간 카페로 이쁘게 잘 만들어졌다더라, 그러면 이 공간 다 카페로 지금 막 분위기를 가고 있고, 그 몇 세 연령대가 운영할지 누가 올지에 대한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례가 있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사례가 있냐, 사례가 없어서 지원은 하지 못한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저희는 15년 동안 이렇게 그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해준다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아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참 너무 답답한 현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게 이제 개인의 이익이나 뭐 사업을 위해서 지금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이제 어렵게 그 자산화를 통해서 건물들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자산으로서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공적으로 이걸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환경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 헬스 센터 뭐 이런 도시재생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런 것들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 네, 잠깐만요. 먼저 저 뒤에 선생님께서 먼저 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네, 저는 요시노리 이사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박구소영と申します。今日の発表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이제 통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 만들기 펀드로 그 선진적인 뭐 도시 만들기 활동을 지원을 하셨고, 새로운 사회 과제에 대한 행정 정책으로 연결이 되었던 실적이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그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지금 질문 주셨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육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세타가야에서도 마을 만들기 펀드에서 가장 크게 전개되고 있는 사업은 역시 육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당시에는 그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애초에 사회적 과제라고 인식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육아는 역시 혼자 하면서 그 가정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네, 최근에 이제 육아를 경험하신 분들이 좀 생겨나고 저희 단체에도 많이 계시면서 그게 사회적 과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네,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네, 펀드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타가야구의 그 사업으로 정착이 되었고요. 네, 육아 광장으로서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육아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공유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놀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도 세타가야구가 그 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운영은 처음에 펀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NPO 활동 단체가 그 비영리 단체로서 처음에 조직화되어서 네,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음에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린이에 대한 그 육아 문제가 든 것은 이제 어린이뿐 아니라 그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른에 대해서도 그런 어른의 관점에서 사회적 과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펀드의 조성을 받아서 그것이 사회적 과제로서 이제 인식이 되었고 이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벤생태놀이연구소 전 대표 이성수입니다. 우리 대전의 자랑인 박현선 대표님이 발제자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우리 세타가야 트러스트 오지카 요시노리 대표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에 간섭 없는 자유로운 운영의 공동자치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했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GO가 들어가서 이런 그 활동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례는 있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자유로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우리 안산에서도 자산화가 되어야 공간이 자산화가 되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지속적인 자산화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타가야 트러스트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속 가능하고 자유로운 마을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데 이 활동에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의 전문가 아니면 펀드를 통한 어떤 마을 공동체에 어떤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문가를 형성해서 이 펀드를 조성했는지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단체가 펀드를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단체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데 마을에 있는 그냥 개인적인 주민도 이 펀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어떤 방법의 요청을 따라서 이 개인이 이 펀드를 사용해서 이런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사례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질문 다 이해하셨나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인 것 같은데요.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스타트를 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러한 전문가분들에게 운영위원을 맡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운영위원이 되셨습니다. 역시 마을 만들기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 일본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운영위원을 부탁드리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 또는 펀드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 운영위원을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돈이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긴 하는데요. 사실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밀착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활동을 하는 단체와 함께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실시하는 그러한 지원, 그 인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밀착 지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류회, 활동단체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활동하는 단체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의견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직접 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 그런 분들 역시 마을 만들기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그러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함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으로서는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말씀드린 밀착 지원 그리고 인적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네, 이분이 그 펀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펀드는 죄송합니다만 최소 3명 그 활동 인원이 필요합니다. 3명의 활동 인원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펀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개인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예를 들면 마을에 어떤 과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에 협의를 해도 행정에서도 어떤 힘을 빌릴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저희에게 상의를 해주는 그런 상의를 저희가 접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로서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저희 재단으로서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예를 들면 다른 조성 지원 제도를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룹 단체를 만드시는 게 어떤지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상의를 하신 그 문제를 저희가 어떤 듣고서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 만들기 활동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요. 답변 이상입니다. 네, 그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떻든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일단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 요시노리 이사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제 펀드 구성과 만드는 거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좀 참여시켜서 그것들을 설계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개인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이런 형태들을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좀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온라인으로 그 류태선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그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필요성들이 좀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거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추후에 그 어디 사회생센터에서 답변이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질문들도 아마 올리신 것들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첩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해 본 경험이 처음이라서 되게 좀 많이 서툴기도 했었는데요. 어떻든 오늘 그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기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세 분의 발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그 마을에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런 사례들을 더 같이 공유하고 함께 더 고민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혁신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또 현장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나 발제를 해주신 그 요시노리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박현순 대표님, 그다음에 그 정은철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연사분들께서 마을과 주민을 주제로 멋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발표에 힘써주신 연사분들과 본 세션의 사회를 맡아서 아주 매끄럽게 잘 이끌어주신 이기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는 중식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2시부터 다음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전까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소통과 교류의 장 2021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5일과 6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돌봄과 커뮤니티, 마을과 주민, 플라스틱과 자원순